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예술경영 입시에서 장문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관련 상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예술경영 장문고사.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우선 가장 좋은 출발은 바로 기출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직전 연도의 기출문제만 보지 마시고 연도별로 쭉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기출문제는 보통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한예종 기출문제는 한예종 입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발췌 또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한예종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 도우미, 기출문제, 영상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예대 기출문제는 서울예대 홈페이지, 입학 안내, 입시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예대는 최근 들어 3개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문제 1에서는 문화예술계 관련된 이슈나 상식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정시에서는 문화 관련 기사를 인용한 지문이 있었고요. 지문 하에 출제된 문항을 보시면 신조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당시의 화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달라질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마케팅 전략을 서술해야 했습니다. (2020년도) 수시에서는 문제 1에서 2개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문항마다 2가지 이상을 서술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답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정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단 1개의 문항이 출제되었지만 답안을 3개의 캐릭터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세하고 꼼꼼한 답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 2에서는 영어 지문을 해석한 뒤에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도 정시의 문제 2를 볼게요. 새 문항이 나왔는데요. 학교 측에서 일부 단어의 해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합니다. 2020년도 수시에서는 영어 지문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졌어요. 문항 수도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2020년도) 정시에서는 2020년도 수시 때와 영어 지문의 양은 비슷한데요. 문항이 꽤 늘었습니다. 필자가 언급한 일반 공연장이 제공하는 3가지 장점과 그 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장점과 매력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지문 하에 문항이 4개 더 있었습니다. 영어 지문을 해석해야 하는 문항, 일반 공연장 대관이 어려운 경우에 공연장으로 대체 가능한 장소를 5가지 이상 제시하기, 대안 공간을 공연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장점과 매력이 무엇인지 서술하기, 단점과 위협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항까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2는 점점 난이도가 오르는 추세에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 3은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2019년도 정시의 문제 3 기출입니다. 학생 본인에 대해 고민한다면 어렵지 않게 적어낼 수 있었고요. 2020년도 수시 기출문제도 많이 어렵지는 않죠. 학생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술 경영을 지망하는 학생들께 마케팅이라는 건 늘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2020년도 정시 기출문제도 아주 고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 3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내느냐가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께서 도저히 답을 적어낼 수 없는 상황은 많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기출문제를 문제별로 모아서 보셨는데요.
출제 유형에 대한 판단이 끝났으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학생들께서는 문제 1의 유형을 가장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내신이나 모의고사 때문에 영어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오셨을 거고, 문제 3은 고난이도 문항은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 1은 상식이 부족하면 답안 자체를 적어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의 상식을 쌓아야겠죠. 이때 기출문제가 도움이 됩니다. 2019년도 정시 기출문제 중 문제 1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시된 문화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제시된 기사와 문항이 혹시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주 52시간 근무제, 혼공족, 워라밸, N차 관람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고사장에서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몰랐던 부분을 서치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렇게 부족한 점을 스스로 알아가고 채워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공부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예를 들면 혼공족, 워라밸, N차 관람처럼 1과 3, 여가에 대한 신조어를 더 공부해두는 거예요. 나의 심리적인 만족의 비율 또는 나, 심리, 가성비의 합성어인 나심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활동하길 즐기는 나홀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욜로족.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집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생겨난 홈족을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몰랐던 부분만 공부하진 마시고요. 다음엔 어떤 상식이 필요한 문제가 나올까? 요즘 사람들이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소비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다던데 소비 형태에 관한 신조어 상식을 쌓아둘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뉴 어덜트, 쇼루밍족, 리뷰 슈머, 박앤헌터, 스마트 컨슈머, 체리피커, 칩시크, 콘크리트 컨슈머, 큐레이슈머, 트라이슈머, 호미족 등에 대해 알게 되고요. 점차 예술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상식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출제 동향을 살펴봤고요. 문제 1번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소개해봤어요. 2019년도 정시 한 해를 예로 들었고 문제 1, 2, 3 중에서도 1번 문제를 예시로 들었어요. 그 문제 중에서도 1과 3, 여가에 대한 신조어에 초점을 맞춰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확장하면서 적극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해봤어요.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탐구해도 많은 지식들이 쌓이는데 여러 해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공부하면 예술경영 전공자에게 필요한 상식이 금방 늘겠죠. 문제 1번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